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물은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를 도와 영양소를 몸 곳곳에 운반해주고 노폐물은 밖으로 내보내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만일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체내의 수분이 1에서 2% 부족하면 심한 갈증을 느끼고 5%가 부족하면 반혼수 상태, 10% 이상 빠지면 혼수 상태 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물은 우리 몸의 필수 성분이지만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물의 양은 약 1리터 정도거든요. 반면 호흡과 소변, 땀 등을 통해 배출되는 양은 2.5리터에 달하기 때문에 신체의 수분 밸런스를 유지하려면 하루에 1.5리터 이상의 물을 섭취하길 권장합니다. 문제는 우리 몸에 필요한 수분이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줄어든다는 사실. 좋은 물을 충분히 잘 섭취하는 것은 노화를 예방하는 첫걸음입니다. 물맛 좋기로 유명한 경기도 광주의 한 약수터. 사람들이 거의 없는 시간에 맞춰 약수터를 찾은 남애경 씨.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윤기도 없고 그래서 머리결도 그렇고 그래서 물을 좀 많이 마시면 더 좋아질 거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찾아다녀요. 알아보는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얼굴을 꽁꽁 싸매고 나타난 이유가 뭘까요? 평소에도 모자 많이 쓰고 꽁꽁 싸매고 다니고 막 그래요.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막 그러니까 주름살도 많고 머리카락도 막 윤기도 없고 많이 빠지고 이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막 이렇게 꽁꽁 싸매고 다녀요. 여기가 고민이에요. 정수리 부분도 그렇고요. 카빙이에요. 2년 전부터 노화의 신호탄인 탈모가 심해졌다는 애경 씨. 어느 날 빗질을 하는데 머리가 막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한두 번쯤은 좀 괜찮으려니 했는데 계속 가다 보니까 계속 떨어지고 어느 날 보니까 여기가 막 빵꾸가 뽕 나 있는 거예요. 원형 탈모가. 속으로 너무나 우울하고 막 울고 싶고 집에 와서는 막 울어요. 너무 속상하니까. 외출이 꺼려질 정도로 심한 탈모에 시달리던 애경 씨에게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얼굴의 주름입니다. 어제보다 뭐가 더 생겼네. 기미 좀 봐. 거칠어진 피부에 잡티와 주름까지 피부 노화가 급속도로 진행됐습니다. 지금도 했더니 막 그냥 견디지 못해서 막 따갑고 화끈거리고 건조하고 해가지고 뭐 푸석푸석해요. 막 피부가 여러 가지 많이 바르거든요. 로션, 스킨 막 이런 거 그렇게 막 하는데도 관리가 안 돼요. 코 옆에, 입 주위에 손톱이 막 1cm 정도 들어갈 정도로 깊어요. 여자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권력이고 머리카락이 권력이잖아요. 피부가 권력이고. 근데 그 권력 같은 거를 다 다른 사람보다 그냥 더 막 피부 윤기도 없지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지 이러니까 얼마나 되고 속상하겠어요. 4년 전 풍성한 머리숱과 고운 피부로 각종 모델 대회를 휩쓸었던 애경 씨. 화려한 런웨이를 거침없이 누빈 것도 잠시. 애경 씨에게 뜻밖의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탄력을 잃어버린 피부와 원형 탈모로 무대에 설 기회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녀의 건강에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검사하는 거는 생혈압 검사라고 그래서요. 이제 거기 모세혈관 있는데 그 말초혈관에서 피를 빼가지고 피 순환되는 거 볼 거예요. 그래서 적혈구가 뭉쳐 있는지 잘 퍼져 있는지 보는 거거든요. 피 한 방울로 몸에 쌓인 독소와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생혈액 검사. 결과는 어떨까요? 여기 보면 저기 이게 하나씩 다녀야 좋은 거거든요. 보면 저기 뭉쳐 다니는 거 보이세요, 어머니? 네. 저렇게
이렇게 뭉쳐다니는 피가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좀 끈끈하신 겁니다. 피가 이렇게 뭉쳐다니는 원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물을 잘 안 먹는 거, 두 번째는 그 염증 물질이 많을 때 순환이 잘 안 되면 피가 뭉쳐서 여기 가서 어떻게 돼요? 막히게 되면 뇌졸중 오는 거고 심장에 막히게 되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오기 때문에 그래서 혈액순환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커피와 탄산음료는 즐겨 마시지만 물은 500리터도 채 마시지 않았던 애경 씨. 물을 잘 마시지 않는 습관이 문제일까요? 그렇다면 매일 1.5리터 이상 수분을 섭취하는 건강한 사람의 혈액 상태는 어떨까요? 훨씬 잘 움직이죠? 아, 네. 다 떨어져 있고 거의 다. 애경 씨의 혈액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90% 이상 떨어지고 네. 움직이는 활동 범위도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가면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지금 애경 씨에게 필요한 건 좋은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 노력하면 다 좋아지기 때문에 네. 물을 잘 잡수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걸 드시게 되면 굉장히 좋아지는 겁니다. 단 거라든지 기름기 많은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걸 갖다 많이 먹는 건 안 좋습니다. 아, 아시겠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처음에 병원에 올 때는 무슨 혈액이 뭐 저렇게 탁하리라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보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부터는 물 많이 먹고 그렇게 해서 혈액 좀 이제 맑게 하고 하나씩 똑똑똑 떨어지게 그렇게 노력 많이 할 거예요. 물 많이 먹으면서. 생혈액 검사 후 수분 섭취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애경 씨. 더 팩트 실험실에서 좋은 물의 비밀을 파헤쳐 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6년째 물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소장 김영기입니다. 좋은 물이 어떤 물인지 알려면 먼저 산성과 알칼리성에 대한 개념부터 알아야 한답니다. 우리가 눈으로 봐서는 똑같은 색깔이잖아요. 이러한 pH 지시약이 있습니다. 이걸 넣게 되면 컬러가 나와서 산성과 알칼리성을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거든요. 각각의 물에 지시약을 넣자 색깔이 달라지는 게 보이시나요? 여기는 탄산음료, 아주 강한 산성물이라서 이렇게 붉은색이 나온 거고요.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보라색, 이게 나오는 것은 아주 알칼리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알칼리성 물이 순식간에 산성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더 팩트 실험실 첫 번째, 제작진이 직접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호흡을 여기다 불어넣으면 이게 변화가 있거든요. 알칼리 수에 빨대로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보라색이었던 알칼리 수가 점점 산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와, 정말 신기합니다. 와, 근데 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산성물질이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호흡에서 탄산가스하고 몸에 축적되어 있는 산성물질이 혼합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알칼리성 물이 순식간에 산성으로 변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성인들은 여러 가지 산성물질이라든지 공해라든지 몸에 뭐 나쁜 거 뭐 이런 것들을 섭취하다 보니까 산성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산성수가 알칼리수로 변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여러분, 보라색으로 변하는 게 보이시죠? 하지만 탄산음료는 예외입니다. 왜 그럴까요? 산성화가
많이 심하면 이 탄산음료처럼 이렇게 돌아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중화시킨다면 33잔을 마셔야만이 탄산음료 한 잔 마시는 것을 중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산도는 약알칼리성 상태일 때 가장 건강합니다. 만약 알칼리성 식품을 꾸준히 먹으면 산성화된 몸이 알칼리성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산성화된 몸일지라도 그 레몬즙 같은 알칼리성 식품을 계속 섭취하게 되면 이와 같은 원리로 해서 우리 몸이 알칼리성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레몬즙이 우리 몸을 알칼리성으로 바꾸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데요. 그런데 새콤한 레몬은 산성식품이 아닌가요? 신맛이 나오기 때문에 산성으로 알고 있고 그 신맛이 나는 것은 유기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것이 몸에 들어가서 이렇게 소화 과정, 분해 과정에서는 알칼리성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더팩트 실험실 두 번째, 소화 이후 상태와 유사하게 레몬을 불에 태운 뒤 시약을 탄 중성수에 넣자 보라색으로 변했습니다. 신맛 때문에 산성식품으로 오해받았던 레몬의 대반전.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 과정에서 대부분 타서 없어지고 무기질만 남는데 그 성분에 따라 산성과 알칼리성이 결정됩니다. 산성과 알칼리성의 구분은 맛이 아닌 몸에서 소화된 후의 상태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